우리 정부의 인사권 행사에서 가장 선견지명이 빛나는 한 수가 있다면 바로 박지원 국정원장의 존재일 것입니다. 북한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 바이든의 청년 시절부터 인연이 이어져 온 막역한 관계이자 일본 자민당의 니카이 간사장과는 20여 년간의 친분이 이어져 온 박지원 국정원장이기에 북미, 남북, 한일 문제를 모두 총괄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인물인 것인데요. 이전 정치가로서의 그의 평가를 배제하고 외교와 관련한 부분만 감안한다면 이보다 더 적합한 인물은 없을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왜 일본을 방문하여 협의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존재합니다만 이는 그 속을 깊이 파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인데요. 되려 현재 일본은 미국이 일본의 대한 외교에 대한 압박을 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는 일본 언론들이 많은데요. 니혼 게이자이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일본을 방문하여 자민당의 니카이 간사장과 만날 예정이고 두 인물 간의 친분이 두텁다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으며, 산케이는 북한 관련 정세와 한일 수출 규제 갈등 등의 현안을 의논할 것이라면서 박지원은 지일파로 알려져 있으며 박 원장이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했던 북한 통이기도 하기에 북일 관계에 대한 논의도 있을 수 있다고 전하고 있고, 스가 총리와의 만남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NHK는 가토 일본 관방장관이 대화와 교류는 의의가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니카이 간사장은 신뢰관계 유지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라고 하였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니카이가 친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평가받는 부분이 있고, 스가 역시 한국과 중국에 대한 부분이 아베 세력들과는 다르기에 박 원장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 연출도 예상되고 있는 일본인데요. 헌데 여기서 우리가 굳이 박 원장이 일본을 방문하는 이유 중 하나를 캐치할 수 있는 것은 굳이 한일 갈등 상황만이 아니라 미 대통령이 교체될 상황이 되면서 북미 남북 관계는 이제 일본과도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 일명 판문점 아베 왕따라는 일본 패싱으로 밀고 나갔던 트럼프와는 달리 동맹들 간의 협력을 중요시하는 신중한 바이든의 성향을 보았을 때 일본이 남북 북미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부분을 미국도 감안하게 될 것이며, 아울러 일본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그 어떤 부분보다 중요시 여기고 있고, 이 부분에서 지금 한국과의 외교적 갈등이 유지되어서는 유리할 것이 없기에 지금의 만남은 한일 간의 갈등 그 이면에 있는 더 큰 시각의 외교전인 것인데요. 또한 한일 고위층 간의 만남은 지금이 아니라도 미국 내부가 정리되면 어차피 만나게 될 부분도 존재하는 것이죠. 트럼프가 한일 간의 문제는 골치 아프다며 지소미아와 같은 미국 안보 문제를 제외하고는 알아서 하라는 듯이 한 발 물러선 것과 달리 바이든은 아시아 태평양에서 한미일 간의 협력을 중요시 여기는 인물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한일 간의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미국을 잘 아는 미국의 후지TV 해설위원 니노세키 요시오는 일본이 대한국 외교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압박을 받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는 칼럼의 서두에서 바이든 정권이 한일 간의 화해를 강하게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몇 년 전 약속도 지키지 않는 한국의 편을 왜 그렇게 드는지 불만을 토로했던 자신에게 미 국무부 외교관이 상당히 강하게 못을 박으며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는데요. 미 외교관이 잊지 않았으면 한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싸운 동맹국인 것을 이라고 말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시각에 대해 분명 한국전쟁이나 베트남전쟁에서 한국은 미국과 함께 싸웠지만 21세기인 지금까지도 이토록 큰 기억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의외였다는 필자는, 이 외교관은 지금도 현역이며 위안부 한일협정을 꺼리던 아베를 물밑에서 설득시키고 박근혜 정권에 접근했었던 담당 팀의 일원이라 소개하고 있는데요. 당시 미국은 오바마 정권이었으며 그 외교팀에 있던 인물들이 차기 바이든 정부의 외교를 담당하기 위해 다시 정부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그는 미 국무부의 전 외교관이자 홍콩 총영사 제1미국 대사관 수석공사를 지낸 커트 톤이 언급한 바이든 정권 하에서 미국이 일본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은 동맹관계의 강화를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라,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산 최신 방어 시스템을 구입하라 와 함께 한일
관계를 개선하라는 요구일 것이며, 바이든은 오바마 정권 하에 부통령으로서 이 일을 추진했을 때처럼 한일 관계 개선을 일본에게 강하게 요구하게 될 것을 일본의 정책 결정자들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필자는 한국에 대한 안이한 타협은 일본 여론이 받아들이지 않을 문제점을 언급하며, 적어도 한국으로 하여금 약속을 지키게 하는 어떤 메커니즘이 필요하지만 대한국 정책이라는 점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일본에게 엄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국면이 올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 주장하는데요.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는 미국으로 인해 한국과의 갈등 해결에 있어서 미국은 또 일본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인 것이죠. 허나 미국의 압박이 아무리 강해도 이전과 같은 말 같지도 않은 협정은 이제 맺어질 리 없는 양국의 정부 구조인데요. 아울러 양국 간의 여론으로 보았을 때 조금이라도 더 양보하는 정권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에 이를 풀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명분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 부분이 미국과 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국내에서는 바이든이 취임하게 되면 미국 민주당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일본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일본에서는 딱히 그런 시선만으로 바이든을 바라보지는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바이든이 되면 일본에게 불리할 부분도 한가득이라는 것입니다. 마이니치는 예측할 수 없었던 트럼프가 일본을 상대로 무역 압박을 했던 것과 같이 바이든도 똑같이 할 가능성은 줄어들겠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여전히 일본을 상대로 무역과 환경 문제에 대해 강력한 요구를 할 것이라 분석하고 있는데요. 가나가와 대학의 국제관계 교수인 미야 오바는 무역 측면에서는 미국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전통적으로 일본에게 더 어렵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많은 경제학자들이 바이든 역시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것이기에 중국 압박에 대한 일본의 협력을 더욱 강요할 미국으로 인해 중간자 입장인 일본은 위기라는 것입니다. 산케이는 이 부분에 대해 양자 협정을 중요시 여긴 트럼프와 달리 다자간 협력을 중시하는 바이든이 집권을 할 경우 지금까지 일본이 살려온 강점을 잃을 우려가 있다는데요.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미일 동맹의 강화를 도모하면서 대중국 외교에서는 미국에 비해 온건한 자세를 취하며 중일 관계의 안정을 도모해 왔지만, 지구 온난화 문제와 같은 분야에서는 중국과의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바이든 정권이 대중국 압박 정책을 풀어버리면 중국 입장에서는 굳이 일본과 좋은 관계를 추구하고자 하는 필요성도 약해진다는 것인데요. 이런 것이죠. 중국은 미국과의 대립 관계로 인해 일본을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잘해준 것인데, 미국과 중국이 대립 관계가 끝나버리면 남북미 관계에서 그러했듯 일본은 미중 문제에서도 또다시 재팬 패싱, 즉 팽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일 텐데요. 이런 부분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스가 총리가 바이든과의 만남을 바라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의 고민과 기대감이 산재해 있기에 이번 기회에 양국의 진정한 외교 능력이 판가름나지 않을까 하는데요. 여러모로 미국 정권 교체로 인해 그 어떤 시점보다 민첩한 대응이 중요해 보이는 이때, 변수에 약하기로 유명한 일본이 과연 얼마나 빠르게 대응해낼 수 있을지 의문인 반면, 큰 변화를 맞이할 때 비로소 드러나는 우리의 강점은 더욱 빛나길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우선주의 코리아 퍼스트 바이스톰 코리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